이게 지금 잡히려나 모르겠 잠깐만요. 소리 났거든요. 저도 턱관절 디스크가 양쪽에 다 빠졌거든요. 막 아무거나 하다가 더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슨 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것만 하세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는 요것만 잘 하셔도 턱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치과 의사 백승우입니다. 턱관절 많이 아프셨던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무슨 운동이니 찾아보셨던 분들도 많고, 턱관절이 아프면 어떤 치료를 하는지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턱관절 운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운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왜냐면 쉬어야 나을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강외과 전문의로서 턱관절 운동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구강외과 전문의로서 턱관절 진료를 볼 때 저한테 특화된 무기가 있어요. 턱관절 세정술이라든지 재생요법이라든지 외과적인 술식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거고, 오늘은 되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턱관절 운동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잡히려나 모르겠 잠깐만요. 소리 났거든요. 잡혔을 거예요. 저도 턱관절 디스크가 양쪽에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딱딱 소리도 많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프기도 한데, 턱관절 질환 하면 크게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아니에요. 귀 앞이에요. 귀 앞이 아프다. 그 다음에 입이 안 벌어진다. 얼마나 안 벌어지냐? 손가락 3개가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3개보다 안 들어간다. 세 번째는 귀 앞에서 소리가 난다. 이 세 가지가 턱관절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3개가 겹치면 겹칠수록 또 하나의 증상의 빈도와 강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처치를 받아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이 3가지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또 하나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 게, 귀 앞이 아니고 여기가 아프신 분들도 나 턱관절 아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턱관절은 여기 귀 앞에가 턱관절이고, 여기는 교근이라는 근육이 붙어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기를 먹었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여기가 아프다, 나는 근육통이겠거니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파야 돼요. 그러면 턱관절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절 질환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젊었을 때부터 이걸 하면 절대 관절이나 디스크가 안 좋아지는 이런 건 없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증상이 생겨야 내가 디스크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이렇게 돼서, 턱관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턱관절 질환도 우리가 크게는 유전적인 거, 또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유전적인 거는 예방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유년형 턱관절염이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관절염이 생겨서 오는 턱관절 질환 같은 건 예방할 수가 없죠. 그런데 환경적인 거, 턱관절 질환이 오는 환경적인 요인을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를 꽉 물거나 이를 가는 악습관이에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요게 턱뼈고 요게 디스크, 요게 머리뼈예요. 입을 벌릴 때 디스크가 이렇게 나왔다가 제자리로 들어가고, 요게 정상 턱관절인데, 이 디스크가 빠진 거를 한번 볼게요. 아까와는 다르게 디스크가 축 처져 있어요. 그러면 입을 벌릴 때 빠져있던 디스크가 제자리로 들어가면서 덜컹, 그리고 더 심하신 분들은 입을 다물 때 디스크가 다시 빠지면서 덜컹, 입 벌릴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이 디스크가 도대체 왜 빠질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씹을 때 턱관절에 가해지는 안 좋은 힘들이 턱관절 디스크를 앞으로 계속 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이갈이와 이 악물기, 욕습관들이고, 그러면 이갈이와 이 악물기를 없앨 수 있냐? 그것도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이갈이는 시민성이기 때문에 내가 낮 시간 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이갈이를 통해서 해소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를 꽉 무는 거는 우리 소위 말하는 턱관절 운동 중에 하나만 잘 하셔도 예방할 수가 있고, 입안에 끼는 장치 같은 걸로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지, 디스크, 턱관절 질환이 안 생기게 철저하게 막는 방법이 있다,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턱관절은 말할 때 쓰죠, 숨 쉴 때 쓰죠, 먹을 때 쓰죠. 쉴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딱딱하고 질긴 음식 먹고 이 갈고 이 악물고 나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갈고 이 악무는 거는 내 의지대로 될 수는 없으니,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는 딱딱하고 질긴 음식 피하는 거, 요것만 잘 하셔도 턱관절 질환을 조금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턱관절 증상이 생겼을 때 입이 안 벌어진다. 그럼 저는 턱관절 세정술을 통해서 염증을 다 빼서 입을 벌려드리거든요. 그런데 디스크가 많이 빠지거나 뭐 관절염도 심한 환자분들, 입안에 끼는 장치를 끼게 되는데, 장치를 끼기 전에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무슨 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혀를 입천장에 대는 것만 하세요. 이렇게 혀를 입천장에 대고 하시고 이렇게 입술만 다물면 다시 하시면 어금니가 뜨거든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어금니가 뜬 상태에서 헬스장 가서 엽기도 들 수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오리처럼 이렇게 딱딱딱 씹어 먹거든요. 동양 사람들이 유독 갈면서 먹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먹는 것도 갈면서 먹고 꽉꽉 씹기도 하고, 턱관절에 쉴 틈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의식적으로 혀를 입천장에 대서 어금니를 띄워주게 되면 씹는데 큰 힘을 발휘하는 이 근육이랑 관절이 쉬는 자세가 돼요. 그래서 무슨 운동이니 이렇게 해서 괜히 안 쓰는 근육 더 써서 뭐 힘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혀 입천장 되는 것만 꾸준하게 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운동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턱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목 디스크나 여러 가지 인대 요 주변에 뭔가 문제가 되신 분들은 풀어줘서 나아지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거나 하다가 인대랑 근육이 더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하시고 그러면 인대가 더 안 좋아져요. 무리해서 턱관절 질환이 오는데 그거를 운동을 해서 푼다? 저는 반대예요. 우리 이런 데 관절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죠? 부러지거나 인대가 늘어가거나 관절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제 속 편하게 깁스해버리면 되죠. 안 움직이면 되는데 턱관절은 그게 안 돼요. 묶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쉬는 방법은 혀를 입천장에 대서 내 턱관절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늘려줘야 돼요.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사지 해주는 것도 똑같이 안 좋을까요? 저는 마사지도 반대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크게 두 가지 꼽으라고 하면 혀 입천장 되는 거, 그 다음에 따뜻한 찜질이에요. 따뜻한 찜질은 실제로 혈액순환을 되게 좋게 해서 쌓여있는 염증 물질 배출에 도움이 되고, 물리치료 기계도 실제로 적외선이나 온열치료가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육이 됐던 관절 자체가 됐던 염증이 생겼을 때 약이나 물리치료에서 안 되면 저는 풀어줄 수 있는 비결을 갖고는 있지만, 너무 멀리 사시거나 치료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따뜻한 찜질만 하셔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귀 앞이 아프고 귀 앞에서 소리가 나고 입이 안 벌어지는 세 가지 증상이 겹치고 빈도가 늘어날수록 병원을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은 꼭 하셔야 되고요. 턱관절 질환은 관절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의 개념이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치료된다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관리받으셔야 된다는 말씀들만 드리거든요. 제가 쓸 수 있는 치료의 방법들은 많지만 제가 치료를 도와드리고 환자분들이 꾸준하게 병원 내원하셔가지고 턱관절 질환이 지금에서 더 진행되지 않게 관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치료 목표를 잡고 달려가야 치료 만족도가 높아요. 예를 들어 귀 앞에서 벌릴 때만 딱딱딱 소리가 나는데 난 이 소리를 0으로 없애고 싶다. 절대 치료 못해요. 소리가 나는 빈도와 강도는 줄일 수 있을지언정 소리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턱관절 질환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의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